반갑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35년간 국어 교사로 근무를 하셨고요. 현재는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어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시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요. 오늘 초대했습니다. 신병희 시인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한글날이에요, 선생님. 그렇죠. 네, 뜻깊은 날인데 선생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오늘 한글날이군요. 제가 또 이 한글이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우리 고유의 문자가 있다는 것은 자주한 일이고 행복이죠. 저도 한글이 있어서 국어교사로서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 왔고요. 예. 그리고 이 한글의 그 창제 원리를 가리키다 보면요, 그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쉽게 말하면은 이 상형의 원리와 우리 성리학의 원리, 그죠? 그것의 통섭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대한 글자입니다. 그 원리를 보면은 제가 시를 쓰고 있지만은 시창작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시창작도 바깥을 통해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행위, 자연과학을 통해서 인문과학을 들여다보고 인문과학을 통해서 자연과학을 다시 또 들여다보는 그런 관계가 창작이거든요. 네. 이 점에서 특히 또 오늘 또 저는 한글날을 맞아서 이렇게 초대돼서 반갑고요. 우리 그 행복소통 시청자들을 또 만나서 다시 반갑습니다. 네,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 네. 근데 선생님 시인이라고 언제부터 불리게 되신 거예요? 제가 시인의 어떤 등단 이야기하면은 그 시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고 하나는 정식으로 이제 잡지를 통해서 등단한 때가 되겠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담임쌤이 동시인이었어요. 네. 그때 과제로 냈던 흰구름이라는 시가 어느 날 보니까 소년 동아일보에 그게 발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시를 쓴다는 그 개념도 잘 모르고 그런 때에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의 칭찬도 받고 하다 보니까 괜히 어깨가 어석거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고등학교 자연적으로 그 분위기가 이제 이어진 거죠.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이제면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대학에 가서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작이 됐죠. 네. 그때 주로 이제 내가 좋아하던 이제 시인들을 만나게 되고 황동규라든지 이성부, 강원교 이런 뭐 지금 문단사의 한 획을 그은 분들이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시를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분들 직접 내가 배운 것은 아니고요. 네. 그분들의 시를 읽고 그분들의 시를 필사하면서 이렇게 시 공부를 독학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89년도에 시대문학을 통해서 등단했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신춘문예 열병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없이 이제 최종심에서도 몇 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리에 빠져 있던 그 차에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문인협회 지부장을 맡고 있던 돌아가신 송명진 시인이 그걸 보고 나 시를 훔쳐가서 대신 이렇게 보내서 시대문학의 잡지에 아마 그 당시에 13편이 특집처럼 이렇게 그 묶여 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등단을 했죠. 네. 소년 시인으로 출발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만남이 참 중요했다. 그 당시 선생님을 시인 선생님을 만난 것도 참 중요했다. 그러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교사로서 활동을 쭉 그렇게 한 평생을 보냈습니다만은 그 교사가 그 말 한마디가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한번 톡 띄워주는 그걸 우리 줄탁동시라 그러죠.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선생님들이 그 능력을 하나씩 탁탁 끄집어내서 그 발현하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서 저도 우리 초등학교 그 선생님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시를 쓰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시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게 되기까지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그때마다 계셨죠? 그러죠.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스쳐 지나가랍니다.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이제 같이 있던 대학 동창 중에서 친구 한 명이 내 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가 군대를 가니까 지 모르게 이제 입영을 하게 되니까 자기도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막 하던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대학 4학년 때 내가 군대에 있을 때죠.
전국 대학 현상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이미 그 등단을 한 적이 있죠. 시문학에서 그때 네. 대학생을 통해서 그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하던 그런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시가 당선되고 그랬었어요. 네. 그 친구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우리 담임쌤이 그 출발점을 마련해 주었고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때가 계기이신 건가요? 그냥 나는 앞으로 시인이 되겠다. 이제 이런 꿈 갖게 되신 게? 글쎄,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예. 기자였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기자들이 참 여러 가지 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가 상당히 그 힘을 갖는 걸 보고 나도 네. 앞으로 기자가 하면 되야 되겠다. 막연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아버지는 나한테 너 성격에는 꼭 교사가 맞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문학과보다는 그래서 국어교육과를 가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고 네.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지금 어른들, 그러니까 어른 학생들을 제가 가르친다고 처음에 이제 소개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럼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를 이제 퇴직하고 네. 뭐 평생교육원에서 그동안 2000년대부터 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공부할 적에는 아무도 시창작에 대해서 정식으로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어요. 네. 거의 제가 뭐 그때는 문해창작이라는 개념이 생소할 때고요. 영문학과, 국문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이 되던 그런 시기였죠. 네. 그때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여기 마련될 때 그때 시창작을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맡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20대부터 80대까지 그 연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열심히 와서 공부하고 있고, 근데 그게 뭐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 뭐 배움을 받는 자리라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죠. 소통의 시간입니다. 행복 소통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시도 쓰고 또 가르침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 처음부터 하셨던 거죠. 지금 이런 삶을. 그러니까 주위에서 네. 좀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지금까지 그 역할을 많이 해온다고 보죠. 아마 지금까지 그 신춘문예 8회 네. 그리고 등단을 한 80명 이상이 될 겁니다. 네, 제자들이. 예. 그분들이 지금 이 여수 문학의 텃밭을 가꾸고 있죠. 네.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네, 그게 보람이죠. 네. 그 저희가 글쎄 전공 서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그 책 표지 예. 제목 보니까 시는 쓰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거기 보면은 그 예. 제가 그렇게 엮어졌습니다. 그 네. 시 줍는 법, 시 먹는 법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문화생들한테 늘 그럽니다. 시는 머리로 써서는 안 된다. 가슴으로 만나라. 네. 주위에 있는 현상을 가슴으로 만날 때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의 그 의미들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창작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없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다르게 보느냐, 다르게 만나게 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는 시를 절대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줍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봄이 되어 가지고 네. 이제 저는 여서동이 집이니까 우연히 예총 사무실로 출근을 하다 네. 뒤에 이런 봄에 보니까 저 언덕에 비탈에 한재터널 가기 전에 왼쪽에 오른쪽 비탈에 매화꽃이 굉장히 빨리 피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화가 원래 눈 속에서 피는 설중매니까 빨리 피었구나 하고 이제 시 쓰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네. 그럼 매화가 뒤에서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예. 저것도 시 쓴다고 아이고 하고 욕을 하니까 네. 차를 이제 좀 공터에 세우고 올라가 보니까 네. 매화가 아니고
서철이벌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딱 드는 순간이 뭐냐, 내가 뭐 시력이 안 좋아졌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 봄이구나. 쓰레기도 꽃이 되는 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 생각이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봄피다라는 시죠. 그런 제목을 봄피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봄의 그 정서, 분위기를 그 한마디에 이렇게 챙겨 넣는 거죠. 네. 근데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무나 됩니다. 아무나 되거든요. 네. 조금 그 잘 들여다보면요. 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그 현장을 보게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시어가 떠오르시고 그러시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또 네. 뭐 누가 우리도 그 경치 좋은 곳에 가면은 우리 주위 선생님들이 그래요. 아, 우리 신변 선생님은 또 시 한 편 썩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러지 않아요. 경치 좋은 것은요. 네. 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요? 딱 보는 순간 아, 그 감탄사 하나로 끝나요. 그 감탄사를 뛰어넘을 어떤 언어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절경은 한 음절의 깊이다라는 시를 내가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감탄사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되잖아요. 아, 그것도 그냥 시. 네, 그러죠. 와, 그게 시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그 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온 것이 시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본다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아는 만큼 보는 것 중에서도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온 것이 진정으로 나가본 것이죠. 그것이 시가 되는 겁니다. 네. 특별한 의미로 만나십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김유아의 행복소통이잖아요. 이 네. 프로그램이 행복소통이라는 이렇게 단어도 떠올리시면 혹시 이렇게 딱 그려지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김유아 시인이잖아요. 네. 그죠? 한글날이잖아요. 네. 저도 시인이잖아요. 네. 이 한글날에 두 시인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 자리가 행복이잖아요. 아, 네. 소통이 행복이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시가 되는 거죠. 오늘 한글날이다. 김유아 시인을 만난다. 잃어버린 옛 풋풋한 나를 만난다. 그렇게 그 나를 만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행복은 한 사람의 품이다. 행복은 한 사람의 울림이다. 이렇게 끝나면 그 시가 되는 거예요. 김유아 시인에 대한 글이 되죠. 아, 그게 그렇군요. 행복 소통이죠.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네. 아, 좋습니다. 오늘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저도 시를 네. 이제 쓰기도 하기 때문에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공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시를 사실은 하는 감탄사처럼 네. 순간에 쓰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걸려서 정말 시를 쓰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어떠신가요? 그래서 시를 제가 언젠가는 그 첫 시집에 나와 있던 시, 첫 시집의 그 시집이 바람과 함께 풀잎이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남들 다 보면은 바람과 풀잎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봤는데 나는 그것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렇게 본 그 시거든요. 네. 그 바람과 풀이 서로의 안부를 먹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받고 확인시켜주는 존재로 이렇게 그 시에서 했는데 그러다가 언젠가 한 10년인가 지난 후에 그 시를 보면서 한 몇 군데가 또 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라는 것은 영원한 마침표는 아니다. 내가 20살 때 생각했던 진리, 그거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내가 60이 되고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관점이. 예. 그러니까 진리도 항상 변화해야 된다. 네. 그런다면은 시라는 것도 내가 10년 전에 쓰진 시가 지금 보면은 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든지 영원한 마침표는 아니다. 진행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오늘 꼭 한 번 또 모시고 싶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네. 참 큰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축하를 마음껏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한국 문학인상. 네, 예. 네, 그 어떤 상인가요? 그게 이제 그 2018년도 후반기부터 네. 2019년 상반기까지 우리 한국문인협회 그 기관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발표된 그동안 시 중에서 네. 가장 뛰어난 작품 한 편하고 시 한 편, 소설 한 편을 그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그 주는 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그게 뜻깊은 상이고요. 올해가 제가 등단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등단 네. 30년을 맞아서 그 상을 주면서 저한테는 새 출발과 그리고 또 되돌아봄의 그런 의미를 주는 상이 아니냐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지금 작품이 키스라는 작품이에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 그림이 있죠. 예. 그 그림을 보면 두 연인이 이렇게 절벽 위에서 그 절벽에는 또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보면 옷이 보면 또 그 어떤 잠옷 같은 그런 아주 황금색 옷을 입고 이렇게 둘이 껴안고 그 키스를 하고 있는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떨림, 설렘, 전율, 황홀함 이런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그림에서 보면은 물론 일부 사람들은 뭐 흡혈귀가 여인의 그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림이라고도 이렇게 해설을 해놨기도 해요. 네. 좀 살벌하게 그렇게 예. 해설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절벽이라는 그 위에서 절정의 어떤 긴장감, 떨림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는 그 시에 인간이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떨림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늙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키스라는 시에다가 형상화하려고 했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예, 예. 선생님께서 그 어른 학생들하고 함께 수업하시는 장면 그리고 또 이 키스라는 작품 또 네. 낭독하는 그 제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키스, 구스타프 클림트, 신명. 뒷볼을 스친 그 바람이 수상하다. 모든 말로 엿보는 그 눈길이 수상하다. 허리춤이가 오던 그 손길이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와락 뛰밀고 들어온 그대 아니던가요? 그때 그대도 물길로 열렸을까요? 함께 출렁였을까요? 아릿한 현기증이 수상하다. 식물성 풀벌레 소리가 수상하다. 상큼 발랄한 바람의 화법이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구 아찔한 유혹에 젖던 그대 아니던가요? 그때 그대도 꽃이었을까요? 함께 고요했을까요? 적막하다고 그립다고 혼자말로 운을 띄었을 뿐인데 불쑥 한 발 침묵의 깊이로 디밀었던 당신 그날 온통 꽃이었지요. 선생님, 그 제자들이 신춘문예에도 많이 당선되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사실 네. 그게 보람이 크실 텐데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상도 하시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보람이 그 기쁨이 더 크신가요? 약간 짓궂은 질문입니다. 그러네요. 좀 듣고 결국은 그게 하나일 겁니다. 네. 우리 문화생들이 뭐 신춘문예 당선됐을 때 그 기분은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우리 시대에 조금 가끔 보면은 그
이 선배 후배가 서로 어울려가 가지고 이 사회를 지탱해 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 후배가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한 것이고, 그분들 중에서 나보다 정말 시를 잘 쓰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나보다 더 좋은 시를 발표했을 때, 내가 그 시를 만났을 때 일주일, 한 달 정도 밥을 안 먹어도 네. 살 수 있어요.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럽니다. 그 시는 그냥 이런 시를 써라. 내가 밤새도록 고민해서 시를 한 편 쓰고, 그리고 완성을 해놓고 일단 한숨 자다가 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를 다시 읽어요. 네. 내가 쓴 그 시에 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어야 된다. 아. 그래야 그 시가 정말 최고의 시가 되지 않겠냐. 네. 그 이야기를 가끔 해요. 네. 내 시에 내가 너무 감동해서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런 시를 네.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와. 그럼 선생님께서도 늘 시를 쓰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보시고. 그렇죠. 나는 이제 예. 많이 이제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가 많죠, 저는. 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침에는 내가 어떻게 이 시를 그거 덮을 것 같은데. 근데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를 써야 될까요? 도대체 시가 뭔가요? 글쎄요, 시를 그렇게 먹으면 참 막연하죠. 예. 근데 뭐 머리 아픈데 저렇게 돈도 되지 않는 일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시를 써야 할 이유는 너무 많은 거예요. 비가 오기 때문에 또 시를 써야 되겠고, 네. 첫눈이 오면 또 시를 써야 되겠고, 네. 첫사랑이 잘 산다는 소문 들으면 그것도 또 배가 아파서 시를 한 편 써야 될 것 네, 같고요. 예. 꽃이 피면 시를 써야 될 거고, 바람이 불면은 또 꽃이 졌다고 해서 또 시를 한번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를 써야 될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삶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이 다 시예요. 네. 그 내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친구가 전화 한 통 해주는 그 한마디가 어느 시보다 더 감동을 주는 시고 힘을 나게 하는 그 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생활 자체가 나는 시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다 시 속에서 살고 있다. 나는 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변에서 그 시를 쓰지 않더라도 시를 외우는, 읊는 분들을 만나도 달리 보이고 가슴이 설레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네. 그렇다면 시는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 잠깐 언급하셨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도 뭐 잠깐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시를 잘 쓰려고 하면은 저는 첫째, 네. 잘 쓰려고 하는 마음부터 먹지 마라. 예. 시를 잘 쓰려면 잘 쓰려고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와 닿는 가슴으로 만나는 이야기, 내 주변에서 늘 보여지는 그 이야기들 중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모습을 만났을 때 네. 그것을 그냥 써라. 그리고 나무와 꽃과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자연을 가까이 하고 지내라. 친구처럼 지내라. 그러면은 나무가 꽃과 이런 바람이 어느 날 나한테 속삭일 것이다. 그것을 네. 받아 적어라. 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런데 나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시를 쓸 수 있는 첫 출발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들도요, 참 나름대로 감정이 있잖아요. 네. 나무는 우리 너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을 네. 살아요. 그런다면은 인간은 100년이잖아요. 마을로 가면은 막 400~500년 된 나무 앞을 지날 때는 옷깃을 좀 여미고 네. 그러고 지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보고 잘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시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선생님께서는 한국예총여수 지회장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모든 예술을 망라해서 그 여수의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도 하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여수 예술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은 문화예술 창제도시로 나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시에도 많은 그 정책을 제안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동동북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브랜드 사업화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사실 뭐 10년 전부터 제가 쭉 이야기해 왔던 것이 이제 현실로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지역 예술은 지역민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식물도 늘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우선 관심을 어떻게 가져주느냐. 그 관심이 결과적으로 지역 예술의 성장을 해주는 자양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절하되는 그런 것은 안 돼야 된다. 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한평생을 태어나서 지역을 지키고 외롭게 예술 활동을 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네. 그분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지역 예술의 그 위상을 세우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은 어디까지나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교치되어서 해나가면은 정말 행복한 문화예술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 또 뭐 시도 이런 시도 또 써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네. 뭐 특별한 계획이라보다는 그동안에 쭉 제가 시 해설을 많이 해왔고요. 예. 시집 뒤에 발문을 참 많이 썼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림에 대한 또 평도 많이 썼습니다. 사실 네. 1996년도에 제가 미술평론가로 이미 데뷔를 했었거든요. 예. 미술 잡지, 미술세계에 이미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동안 써놨던 평론을 시 평론집과 그림 평론집 아마 시인이 읽는 그림 그렇게 해서 네. 아마 올해 중으로 그것은 하나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에 대한 것은 꾸준히 시의 본령은 서정시이기 때문에 좀 더 서정적인 시를 서정의 본질을 어떻게 좀 실어서 글러볼까 그것을 고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끝으로 가을에 잘 어울리는 시청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선생님의 시 한 편을 직접 낭송해 주시면 어쩔까 이런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시를 제가 제 시를 외우는 건 짧은 시들은 외웁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골다공증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골다공증은 아시죠? 네. 나이가 들면 뼈가 텅텅 비어가지고 그러는데 조금만 부딪히면 툭툭 부서지고 하는 골다공증인데 그 시가 한 줄로 되어 있는 시예요. 네. 거기 보면은 그럽니다. 가을이니까 또 하늘나라 먼 길을 몸 가볍게 날기 위해 어머니는 지금 몸을 비우시는 중이다. 네. 그게 골다공증이라는 한 줄로 된 시입니다. 네. 가을이 되다 보니까 네. 늘 그동안 채워보고서 살아왔으면 이제는 조금씩 비우면서 살아야 될 계절이 아니냐 해서 그 시를 제가 낭송해 드렸네요. 네. 빨리 끝인사 드리고 이 여운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가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글날이고요. 오늘은 시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을 걷다가 운전을 하다가 또 집안일을 하다가 문득 하늘을 한번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바람을 느껴보기도 하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썼던 일기처럼 글 한 편, 시 한 편 써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보면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더 선물 같은 또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